오늘 김민재 선수가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입소한 날인데요. 지금 독일 언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새로운 이적설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보도 흐름으로 보자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거피셜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었는데 바이에른 뮌헨에 뛰어들었고 말씀드린 대로 믿을 만한 매체에서 전격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변수가 생긴 것 같은데요.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거죠. 그것도 이제 독일에서 공신력 1티어로 불리는 기자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가장 보도를 일찍 한 사람은 산티아우나였어요. 최근에 사실 이적 시장에서 다양한 리그 소식을 다루고 있는 이적 시장 전문 기자죠. 근데 이제 프랑스 풋메르카토 기자인 건데요. 이 얘기가 흘러나오게 된 거는 결국 그 리카 에르난데스의 파리 생제르맹 영입설과 관련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얘기를 듣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파리 생제르맹도 김민재 선수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을 때 이 산티아우나 기자가 보도를 했었는데 관련한 특히 수비수들의 이동 상황을 취재하는 과정 속에 의미 있는 얘기를 들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김민재가 바이에른 리스트에 있다라고 올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부터 얘기가 진행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바이에른이 리카 에르난데스가 나가는 자리에 김민재를 좀 원하고 있다라는 얘기와 더불어 지금 얘기를 보니까 긍정적인 첫 번째 접촉에 있어서는 아주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고 앞으로도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 측에 어느 정도 제안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닙니다. 예. 이러한 가운데 이제 플래텐버그라고 이제 스카이 독일 기자죠. 원래 그 스포츠 아인츠에서 일했었던 기자인 건데 예. 나름 그 바이언 관련해서는 공신력 1티어로 불리는 기자입니다. 가장 유명한 기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예. 사실 그 크리스티안 폴크가 더 유명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공신력 부분에선 플래텐버그가 더 높거든요. 아무래도 그 크리스티안 폴크는 그 빌트주의다 예. 보니까 좀 자극적인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데 예. 어쨌건 간에 이 기자도 바로 이제 풋메르카토의 기사 산티아우나 기자의 그 기사를 인용을 해가지고 첫 번째가 거기서 낸 건데 이거 맞다. 예, 산티아우나가 틀린 게 아니었다. 네, 그냥 바이에른 리스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본인이 컨펌까지 체크를 했어요. 예. 여기서 확실하게 플래텐버그 기자는 얘기하죠. 아직 진행된 건 없다. 예, 그러니까 그 에이전트와 대화까지는 아니다. 예. 하지만 김민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맞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이제 김민재 선수를 영입 대상으로 삼고 논의가 됐고 이제는 움직이기 위한 준비가 됐다. 요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바이에른이 원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다음 주에 그가 뜨거운 매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바이에른이 주의해야 할 거는 맨유가 현재 그의 영입을 푸시하고 있고 테나흐 감독이 그를 원하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예, 그것도 컨펌을 했으니까 맨유가 텐하흐 픽으로 김민재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 이건 이미 여러 차례 많은 매체에서도 인정했듯이 보도했듯이 맞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이에른도 이제 김민재 선수의 계약 상황에 대한 체크를 했다. 즉 바이아웃 조항이라든지 현재의 계약에 이루어지고 있는 특히 맨유도 관심이 있으니 보도도 나왔잖아요. 어느 정도 연봉 조건인지 이런 것들을 바이에른도 알아봤다. 즉 능력을 체크하는 단계가 아니라 계약을 체크하는 단계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슈퍼트 아이츠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이 기자는 정말 틀리는 게 거의 없는 기자거든요. 네. 캐리아우라고. 그 플래텐버그도 어쨌건 스카이 독일로 가서는 이게 방송국에서 많이 하다 보면은 또 자극적인 것, 심리성이 낮은 것도 보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캐리아우는 정말 공신력이 높은 기자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바이언이 살리하미치치 단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시점부터도 김민재를 느슨하게나마 고려하긴 했었다. 그때는 김민재를 영입 협상 이런 것까지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여러 후보군들 중에 한 명으로 이제 고려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게 리카 에르난데스와 파바르가 떠나게 되면서 그 대안으로 이제 영입을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김민재 선수를 당장 안 데려오더라도 이런 빅클럽들은 여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리스트업 해놓고 관찰해 왔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투엘 감독과 그리고 바이언 보드진들이 김민재를 상당히 흥미롭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현재 바이언이 가장 영입을 원하는 게 왼발잡이 센터백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바르디올 얘기가 밑에 나오는 거예요. 그바르디올 같은 선수들이 이전에는 거론이 됐었는데 김민재는 5천만 유로로 더 낮은 금액이니까 김민재가 조금 더 영입이 수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잉글랜드 구단
구단들이 김민재 영입을 원한다는 거다라는 거죠. 예, 결국엔 이제 그바르디올을 데려오고 싶지만 이건 맨시티랑 비슷한 상황이었고 네. 안 되면 이제 김민재 선수를 다 1픽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픽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투헬 감독도 좋게 본다는 것. 결국에는 구단 픽과 동시에 감독 픽이어야 중용될 수가 있는데 투헬 감독도 이미 김민재 선수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바이언이 김민재를 갑자기 영입을 시도를 하게 됐는가? 그 예전에도 바이언과 김민재 연결설이 있긴 했잖아요. 전 근데 예. 그때는 아니라고 봤어요. 그때는 아니라고 봤던 이유가 물론 뭐 그러니까 김민재가 좋은 선수니까 지켜볼 수는 있지만은 뭐 그러니까 뭐 에이전트가 가서 봤네 어쩌네 이런 것들이 제가 아니라고 봤던 이유가 그때는 바이언이 센터백 상황이 매우 풍족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언이 수비 라인 자체를 전체 개편을 해버려야 된다는 얘기들까지 나와요. 더리우트 중심으로 개편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먼저 원래 그 바이언은 파바르를 팔려고 했으나 이번 시즌 파바르가 너무 좋은 활약을 펼쳐서 그렇죠. 재계약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파바르가 그 재계약을 깠어요. 아, 더 좋은 그 계정적 조건을 위해 이적을 추진하는 건가요? 뭐 그 재정적 조건보다도 그 파바르가 조금 더 센터백으로 안정적으로 뛰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을 팔려고 했던 그런 것들도 조금 있지 않을까요? 나 이제 마음의 상처. 나가겠다. 네. 그래서 2024년에 계약이 만료가 되거든요. 파바르가 여름에 팔지 않으면 재계약하지 않으면은 보스만으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언도 파바르를 팔기로 했고 이적료를 3천만 유로에서 4천만 유로 선으로 원하고 있고 현재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맨체스터 시티, 맨유 그 외에 많은 구단들이 파바르를 원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네, 전술적인 효용성이 또 많고 여러 전술에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을 것 같고 결국 이 선수가 나간다면 말씀하신 대로 센터백 뎁스가 줄어들게 돼요. 근데 이제 파바르 같은 경우는 뭐 지난 시즌 핵심 선수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바이언 선수들 중에서 출전 시간이 4번째로 많았고요. 센터백으로도 23경기를 뛰었고 오른쪽 풀백으로도 20경기를 뛰었고 심지어 양쪽에서 전부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는 선수들은 있지만은 두 가지 포지션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선수는 많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 파바르가 지난 시즌까지의 약점이 그거였어요. 예. 센터백으로도 오른쪽 풀백으로도 둘 다 조금 애매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바이언이 팔려고 했던 거였는데 이번 시즌 양쪽 모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게다가 개인적으로 이 두 포지션에서 득점도 고르게 뭐 센터백 4골, 라이트백 3골 뭐 세트피스 상황도 있겠지만 네. 득점력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가 한창 올랐다. 네. 미카 에르난데스도 팀을 떠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예, 뭐 사실 소문이 조금 나오기도 있었고 이 선수는 부상 이슈 때문에도 바이언에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많던 선수긴 하잖아요. 예, 일단 캐리아오 기자의 얘기를 따르면은 선수 자체가 파리 생제맹을 가고 싶어하고 다만 이제 바이언과 그 싸우면서 가고 싶어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마찰 없이 가고 싶어한다. 그래서 바이언은 대안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 대안이 이제 김민재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아직 그 파리의 제안은 5천만 유로 미치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제 플래텐버그 기자는 미카 에르난데스가 파리 생제맹을 가고 싶어 하는 건 맞고 근데 이제 뭐 바이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바이언에서 원하는 금액은 6천만 유로 플러스 알파다. 이제 활약했다는 옵션이겠죠. 지금 네. 부상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파바르와 이제 리카렌에서 나갈 경우 말씀하신 대로 이적료 수익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뭐 김민재 선수에게 베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사실 바이언은 그러니까 둘을 안 팔아도 베팅할 그건 있는데 예. 둘이 나가면은 주전급 수비수 2명이 나가는 거니까 당연히 영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다가 또 이제 6월 12일경에 키커즈에서 3개가 연달아서 따다닥 센터백들이 뜬 건데요. 이걸 하나씩 살펴보면요. 우파메카노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바이언이 현재 고민을 하고 있다. 우파메카노의 거치에 대해서. 우파메카노가 2년 전에 나겔스만과 함께 바이언에 와서 평소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는 건 맞지만은 문제는 큰 경기 때마다 대형 실수를 저지른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파메카노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고 투엘의 결정만 남아있다. 투엘한테 너 어떻게 할 거야? 보드진들이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우파 메카노보다 좋은 수비수를 데려올 수 있다면 감독의 결정에 따라서 매각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네요. 근데 저는 뭐 현 시점에서는 우파메카노 절대 못 판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이미 또 주전급 수비수 나가는데. 그러니까 김민재가 와도 더리우트 김민재 둘로만 돌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파 메카노가 있어야 되는 그냥 거죠. 우파메카노는 남을 거라고 보지만 어쨌건 이런 보도가 6월 12일에 나왔었고요. 블린트 같은 경우는 1월 이적 시장을 통해 이제 바이에른에 왔었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반 시즌 계약을 한 건데 현재 계약이 만료가 된 상태에서 바이언에서도 그렇게 뭐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데다가 라리가 팀인 지로나가 이제 그 블린트 영입을 노리고 있다라고 뜬 겁니다. 예, 결국엔 이 백업 자원으로 뭐 거의 뛰진 못했지만 이 선수도 나가게 된 상황. 결국에는 네. 수비 라인의 이탈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네. 블린트는 바이에른에 와가지고 물론 뭐 반 시즌이라고 하더라도 공식 대회 5경기 출전이 전부였고 157분 출전밖에 하지 못했으니까 사실상 전력 외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노버로 임대를 떠난 아리은비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 그 하노버에서 이 선수를 완전 영입을 하려고 한대요. 45만 유로 고정 이적료에 보너스를 추가해서 영입을 하고 싶어 하는데 다만 이제 은비를 영입을 하려면은 마르쿠스만 그 하노버 단장이 은비한테 고정적인 1군 출전을 보장을 해야 하는 게 관건이라고 해요. 예, 결국엔 이 선수도 성장을 위한 출전 경험을 위해 이제 내보내고 이 선수가 잘 되면 나중에 또 다시 뭐 데려올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도 있겠네요. 어찌됐거나 당장 2, 3년 내에 바이언에서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는 아니다. 네, 은비 같은 경우는 어떤 선수냐면요. 2003년생 187cm의 왼발잡이 센터백이에요. 왜 네. 왼발잡이를 원하는지 알겠죠? 리카, 블린트, 아리은비 전부 다 왼발잡이니까. 그래서 뭐 이 선수가 만 17세에 이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에서 왼쪽 윙백으로 이제 선발 출전 데뷔전을 치렀었던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왼쪽 풀백도 뛸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속도가 빠른 센터백이라고 할 수 있고, 뭐 그리고 첼시 아카데미에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뛰었다가 바이에른에 와가지고 뛰게 됐던 케이스인데 재능은 있는 선수예요. 재능은 있는데 처음 나왔을 때는 나름 그래도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약간 정체되면서 하노버로 임대를 가게 됐던 케이스인 거거든요. 그리고 하노버에서 이번 시즌 뭐 초반에는 약간 2군에서 뛰다가 그래도 이후에는 중용되면서 총 15경기에 출전했고 그중에 14경기가 선발 출전이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6경기에 풀타임 출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노버가 이 선수를 영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런 미래가 창창한 유망주까지도 일단은 팀을 나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수비수 영입은 필요하다. 네. 근데 뭐 지난 시즌 바이언의 이제 센터백 현황을 보면요. 파바르하고 리카하고 블린트가 떠나면은 남는 선수가 딱 3명인 거예요. 예. 우파메카노하고 더리우트인 건데 사실 리카는 너무 부상이 많았죠. 부상이 네. 많아서 선발 출전이 3경기밖에 되지 않는 거였고 원래 부상만 아니었으면은 리카가 우파메카노와 함께 주전 경쟁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더리우트를 받고. 예. 예, 그랬는데 리카가 그걸 못 해주니까 바이언도 판매가 가능하다는 입장이 된 거고요. 물론 뭐 바이언은 처음에는 리카를 남기려고 했대요. 그래서 재계약까지 제안을 했는데 선수도 바이언 와서 계속 부상만 당했으니까. 그렇죠. 안 좋은 기억이 많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커리어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파리 생제르맹으로의 이적을 거기다가 프랑스인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예. 프랑스 대표 선수기도 하고 프랑스에 가서 마음의 안정도 찾고 예. 싶다.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파리 생제르맹이 그 메시와의 허니문이 끝나고 나서는 젊고 그리고 굶주리고 그리고 프랑스 선수들로 개편을 하려고 한다라고 그 중심으로 예. 그래서 프랑스 선수들 영입을 많이 노리고 있는 거죠. 마르키스티랑도 그래서 연결이 되고 있는 거고. 예. 예. 근데 심지어 스타니시치 같은 경우도 오른쪽 풀백이 원래 주 포지션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서는 선수거든요. 그 센터백이 주 포지션도 아닌데다가 센터백으로 서기에는 약간 아직 프레임이 좀 얇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전급 센터백을 영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가장 이상적인 선수가 김민재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영입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예. 다만 근데 이제 왼발잡이 센터백을 가능하다면 원한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파우 토레스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다. 예, 스페인 국가대표 센터백이죠. 예, 케리아오 기자가 이제 김민재의 또 다른 옵션으로 파우 토레스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김민재 영입에 있어서의 또 다른 관건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맨유와의 경쟁에서 과연 앞설 수 있는가. 바이언이라든가 아니면 분데스리가 팀들은 항상 그래요. 그 누군가 이적 타겟을 설정을 하면은 바로 뛰어들어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재구 이런 거 없어요. 일단 오퍼부터 하는 거예요. 예, 오퍼부터 하고 나서 안 되면은 빨리 포기해요. 그리고 다음 타겟으로 넘어가거든요. 제가 봤을 때 거기가 김민재가 1옵션일 거예요. 현 시점에서. 그렇죠.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김민재한테 제안을 하고 나서 근데 뭐 김민재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한국 선수들은 프리미어리그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맨유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그럼 그 다음에 파우토레스한테 오퍼를 넣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 이제 맨유가 정말 이제 구단 인수 작업이 언제 어떻게 마무리되느냐도 중요하고 물론 이제 지금 많은 유럽 언론의 보도를 보면 결국 7월 1일부터 7월 15일 사이 그때 좀 결판이 날 분위기긴 하거든요. 그때 바이아웃이 공식적으로 발동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근데 바이언이라면은 미리
해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폴리랑도 그래서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며칠 내로 좀 더 진전된 보도가 독일 쪽에 나올 가능성이 크겠네요. 예, 왜냐면은 그 분데스리가 팀들은 경쟁하는 거 싫어하고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죠. 더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미리 플랜을 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분데스리가 팀들이 영입이 가장 빨리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항상 심지어 시즌 중에 보도 굵직굵직한 거 많이 뜨잖아요. 이점 예. 미리 그래서 영입하는 것들. 사실 지금까지 뭐 맨유는 특히 박지성 선수의 영향 때문에 한국에서는 물론 뭐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지만 네. 절대적인 그 인기가 있고 선수들도 원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이에른 뮌헨도 엄청난 위상의 팀이고 또 투엘 감독도 대단한 감독이고 정말 그 누구도 움직이기 전에 가장 먼저 공식적인 레터도 오고 조건도 제시하고 뭐 연락도 한다면 물론 이제 하필 김민재 선수가 그 훈련소에 들어가서 네. 투엘과 영상 통화는 안 돼요. 그렇죠. 할 예. 수가 없어. 아, 그렇네. 그게 안 되는 게 투일 요새 영상 통화 네. 엄청 굴리는데. 그건 안 되지만 뭐 어쨌든 그 제가 알기로는 훈련 시간이 끝나면 연락은 이제 받을 수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뭐 거쳐서도 올 텐데 좋은 설득이 된다면 변수가 있다. 저는 그리고 맨유 입장에서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 중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승이 또 보장된 팀이에요. 바이에른 뮌헨. 아니, 무엇보다도 다른 팀들은 7월 1일까지 저는 기다릴 거라고 보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바이언은 그러지 않을 팀이기 때문에 자칫 이거 조금 시간 끌다가는 하이제킹 당할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하이제킹 아닙니다. 왜냐면은 네. 맨유가 오퍼를 했으면은 하이제킹인 그렇죠. 거지만 오퍼하고 진전 네. 되다가 데려가면 하이제킹. 아직 오퍼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예. 때문에 저는 하이제킹까지는 아니라고 보지만은 그래도 분위기상으로 맨유가 먼저 찜했으니까. 예, 맨유가 찜한 상태에서 뺏길 가능성 충분히, 물론 저는 김민재 선수가 여전히 맨유를 선호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맨유 이적이 더 유력한 건 맞아요. 근데 예전까지 맨유 이적이 한 80% 정도 됐다면은 지금은 한 60%까지 떨어진 그 그렇죠. 20%의 지분을 바이언이 가져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관건은 바이언이 김민재 선수 쪽에 어떤 비전과 또 어떤 조건과 또 어떤 설득을 통해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아마 며칠 내로 새로운 소식이 나올 것 같아요. 저희가 새로운 소식 확인되는 대로 김민재 선수의 올 여름 뜨거운 이적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